네, 경찰은 몇몇 범죄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를 떠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몇 명이나 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수상한 남성 4명을 구금했고 그들의 짐을 조사했습니다. 누가 무죄인지 알 수 있나요? 대머리 남자는 왜 샴푸가 필요할까요? 손전등이 필요한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칫솔 없는 치약이요? 왼쪽에 있는 남자만이 수상한 점이 없는 것 같네요. 애는 친구들이 그녀의 집에서 일주일을 보내도록 초대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날 끔찍한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강풍으로 나무가 부러지고 전봇대가 쓰러지고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날씨가 좋아졌어요. 하지만 애는 할머니가 수년 전에 물려준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반지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애는 친구들에게 거실로 오라고 요청했어요. 나한테 매우 소중한 물건 하나를 찾을 수가 없어. 어제 무얼 하고 있었는지 말해줄래? 메가는 하루 종일 방에서 책을 읽으며 보냈다고 했어요. 월터가 말했어요. 난 차고에서 전기 기타를 연습하고 있었어. 마리는 앤에게 반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앤은 도둑이 누구인지 즉시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정전이 있었죠. 그건 월터가 전기 기타를 연주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앤은 소중한 물건이 반지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리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월터와 마리가 함께 반지를 훔쳤어요. 한 보석 가게 매니저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가게에 도둑이 들었어요.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매니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문은 구석에 숨겨져 있어서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문을 열자 거기 한 남자가 있었어요. 매니저였어요. 누군가가 날 여기에 가뒀어요. 가게 조수 중 한 명일 거예요. 경찰관들은 그에게 직원들을 전화로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들을 신문하기 위해서요. 잠깐만요. 제 전화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 여기 있네요. 매니저가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기도 전에 경찰은 그를 체포했어요. 왜 했죠? 만약 그가 방에 갇혀 있었고 전화가 카운터에 놓여 있었다면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했죠? 형사 토마스 데이비스는 겨울 저녁에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검은 마스크를 쓴 사람이 창문을 통해 집을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2개의 큰 가방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그가 도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을 쫓아 달려갔지만 도둑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토마스는 범인이 이 집 중 하나에 숨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일까요? 왼쪽에 있는 집일 리가 없어요.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눈 위에 오른쪽 집으로 이어지는 발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그 집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집만 남게 됩니다. 네이드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저녁 늦게 몰래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우 조심스럽고 조용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족 모두가 그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네이든이 자정에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내기를 하기로 했어요. 네이든이 울타리를 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이기는 거였어요. 이긴 사람은 일주일 동안 집안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잠들지 않기 위해 네이든의 아버지는 TV를 켰습니다. 네이든의 할아버지는 책을 읽기 위해 거실에 자리를 잡았어요. 할머니는 피자를 만들기 위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방으로 가서 바닥에 앉아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네이든이 돌아올 때 가장 먼저 그를 보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이든의 엄마예요. 엄마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2명의 10대 자녀를 둔 한 가족이 바닷가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거의 바로 해변에 있는 작은 방갈로에 머물렀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어요. 하지만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작은 아들이 실종됐습니다. 경찰에게는 4명의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족을 불러 용의자를 보도록 했어요. 어쩌면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라진 10대의 엄마는 용의자들을 한번 훑어보고 아들 실종의 배우가 누구인지 알아냈어요. 누구였을까요? 실종된 10대의 야구 모자를 쓰고 있는 남자입니다. 거대한 재산의 상속자인 칼은 요란한 파티 도중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여동생 사라는 화장실에서 우연히 그를 발견했어요. 그 남자는 바닥에 누워 있었고 겨우 살아 있었어요. 사라는 즉시 앰뷸런스와 경찰을 불렀습니다. 칼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생명을 구했지만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경찰이 사라를 신문했을 때 그녀는 오빠가 몸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화장실에 갔는데 얼마 후 사라는 소음을 듣고 오빠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칼이 미끄러져서 싱크대에 머리를 부딪힌 게 틀림없어요. 경찰관들이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여동생은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왜죠? 먼저 사건은 시끄러운 파티 중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 여자는 수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칼은 또한 화장실 반대편 싱크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쓰러져 있었어요. 어떻게 여동생이 그럴 수 있죠? 이 그림을 보고 누가 미래에서 왔는지 맞춰보세요. 석기 시대에는 손전등이 확실히 없었죠.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제니스, 브라이언, 테레사, 숀, 그리고 로이는 부엌에 있는 냉장고에 점심 도시락을 보관했어요. 금요일에 제니스는 집에서 가져온 베이컨 치즈 샌드위치를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없었어요. 누군가가 그녀의 점심을 먹었네요. 누구였을까요? 브라이언일 리가 없어요. 책상 근처에 젖은 우산이 있는 걸로 봐서 방금 밖에서 들어왔어요. 테레사는 비건 채식주의자라서 치즈도 베이컨도 먹지 않습니다. 로이는 다이어트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칼로리 음식은 먹지 않아요. 그렇다면 션이 제니스의 샌드위치를 훔쳤다는 뜻이에요. 나쁜 사람이네요. 조가 출근했을 때 그의 금고가 열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모든 돈과 중요한 서류가 사라졌어요. 그는 즉시 친구 캘럼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가 도착했을 때 조는 그에게 말했어요. 직원 중 한 명인 것 같아. 틀림없이 내 열쇠를 빌려 금고를 열었을 거야. 캘럼은 조의 직원 3명을 신문했습니다. 웨이는 전 이 금고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물론 어떤 열쇠가 금고 열쇠인지도 몰라요. 오스틴은 말했어요. 저는 조의 조수예요.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휴가 중이었고 이제 막 돌아왔어요. 줄리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 짓이 아니에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웨인이에요. 아무도 금고가 코드가 아닌 열쇠로 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 디자이너 옷가게에서 비싼 티셔츠를 몇 벌 훔쳤습니다. 집에 있는 경비원에게 30분 안에 도둑을 찾으라고 했어요. 제 시간에 찾지 못하면 해고해요. 경비원은 CCTV 영상을 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운 좋게도 시간이 다 가기 전에 도둑이 누구인지 알아냈어요. 누구인지 아세요? 짙은 파란색 스웨터를 입은 남자입니다. 가게에서 시간을 보낸 후 그의 배는 기적적으로 커졌습니다.
스웨터 밑에 티셔츠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맞춰보세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틀렸어요. 테리는 세계를 항해하던 중에 요트가 끔찍한 폭풍에 휘말렸습니다. 한순간 그는 돛대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는 해변에 있었어요. 불친절해 보이는 원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곧 테리는 그들이 낯선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3가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타란툴라로 가득 찬 동굴로 가거나 노란 정갈무리가 있는 구멍에 뛰어들거나 배고픈 사자를 만나는 거였어요. 테리는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타란툴라를 선택해야 합니다. 타란툴라는 무섭게 보이지만 대부분 인간에게 무해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요. 잭 선장은 수천 척의 배를 약탈한 무서운 해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한 가지 작은 속임수를 이용해서 그 일을 해냈어요. 그 덕분에 어느 나라의 어느 배든지 올라탈 수 있을 만큼 가깝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이 속임수는 무엇일까요? 잭 선장은 여러 나라의 국기를 수집했어요. 무시무시한 검은 해적 깃발을 사용하는 대신 상대 배 국가의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그렇게 즉시 접근할 수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10층 건물에서 떨어지거나 사나운 뱀 몇 마리와 마주치는 것 중에서요. 뱀은 독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면 오직 기적만이 아무것도 여러분을 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안녕.